자, 봅시다. 여기 이제 묘한 앙금이 하나가 있거든요. 요 XF2라고 하는 앙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사실 이 XF2가 누구냐? CAF2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녀석이에요. 무슨 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CAF2처럼 칼슘 대신에 X로 둔 거지. 그래서 요 놈의 X가 이온하고 나면 이렇게 2 플러스 양이온으로 녹아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얘가 녹아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F-는 뭐 할 수도 있죠? F-는 동시에 같이 만들어지는 음이온인 F-는 뭐 할 수도 있죠? 바로 요렇게 가수분해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 있는 F-가 무슨 꼴이 될 수 있어요? HF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뭘 주기도 했고 평형상수를 주기도 했고, 알겠죠? 이럴 때 이제 실험 상황은 어떤 거냐? 자, 이런 식의 이제 실험 장치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냥 수용액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앙금을 충분히 뭐냐면 넣어줍니다. 충분히. 그래서 충분히 넣어줘서 여기에 평형 상태에서도 이 앙금은 충분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형을 이룰 테니까 이 KSP 평형상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자, 이 중에 아주 소량은 뭐 할 수도 있냐면, 아주 소량은 앙금이지만 녹아 나올 수 있죠. 저희가 녹아 나오면 수용액 중에 누가 생긴다? X2+하고 F- 음이온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수용액에 액성을 내버려 두질 않고 액성을 고정해 두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액성을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산이나 염기 뭐 뭔가를 넣었겠죠. 넣어서 얘를 어떻게 된다? pH를 고정하는 완충 용액 상태로 만들어 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의 평형이 그 pH가 H 플러스 농도가 요거일 때, H 플러스의 농도가 요거일 때로 딱 고정이 된 상태에서 각각의 물리적 정보들을 구해보라,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조건, 여기에 그 pH가 10의-7승 몰 농도 완충이 돼 있을 때, 그때 용액 중에 녹아있는 X2+ 양이온의 농도를 Y.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H 플러스 농도가 4.9 곱하기 10의-3승몰 농도일 때, 그때 X2+ 농도를 Z.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이 비율을 X라고 하면 이 XY, Z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있는 X를 구하는 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X를 구하는 건 뭐 그냥 몸풀기 문제거든요. 그럼 이 X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뭐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 요거. 그럼 이제 이 값인 X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 HF는 어쨌거나 이 스스로 약산이어서 뭐가 있는 거야? 사내리 상수가 있다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 HF의 사내리 상수, 얘 정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이렇게 될 거거든.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KA 사내리 상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야? 얘분의 얘잖아. 그럼 당연히 뭐 얘는 이게 당연히 성립하겠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HF에 대해서 X는 두 번째 조건이니까 그때 H 플러스의 농도는 4.9 10의-3승이고, 그 다음에 KA는 7 곱하기 10의-4승이니까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뭐가 나와? 뭐 7 이렇게 되겠지. 됐죠? 됐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Y하고 Z잖아.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X는 구했어요. 그죠? 금방 어렵지 않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Y하고 Z를 구해야 되는데,
이 y하고 z를 구하는 과정은 논리 구조적으로 다르게 구해야 돼요? 구조적으로 똑같게 구해야 돼요? y를 구하는 방식과 z를 구하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동일하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계산을 하고 z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계산을 따로따로 하는 건 아주 멍청한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녀석을 풀어나가는 속성과 얘를 풀어나가는 속성이 같기 때문에 y를 애써서 구해봐야지 z를 애써서 구해봐야지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y가 뭐냐 z가 뭐냐의 구체적인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이 y가 됐건 z가 됐건 쟤를 구해볼 수 있는 일반해, 아시겠어요? 일반해를 구하면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해를 구해놓고 나서 그 일반해에 데이터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숫자를 조합해서 각각을 구하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수학 시간에는 일반해 구하는 걸 잘하면서 왜 다른 과목에서는 일반해 구하는 걸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둘의 속성이 같기 때문에 뭘 해보자? 아하, 일반해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여기서 일반해라는 게 뭐냐? 결국 얘가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 얘가 녹아 들어가는 뭐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의 용해도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 용해도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냐고. pH. 그래서 용해도에 대한 pH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왜? 계속 그 제목이잖아. 계속 그 제목 하에 생각하고 있잖아. 이 챕터는 계속 저걸 연습하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숫자 생각하지 말라고. 숫자 생각하지 말고 이 녀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더라?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따로따로 구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용해도에 대한 pH 영향 구하라고 할 때 맨 처음 뭐부터 접근하라고 했어? 와, 나 진짜 이거 몇 번이나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뭐부터 접근하라고 했어요? 질량 보전. 그럼 이때 질량 보전 X하고 F 요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다시 살펴보면 XF2니까 물어봐야지. 부겸? X 하나 용해되면 F 몇 개 생겨? 2개. 3개지? 4개야? 몇 개지? 2개.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1개 용해되면 얘가 몇 개 생긴다고? 2개. 그러면 이때 얘를 등호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앞에다가 2. 알겠죠? 2. 이래야 이 두 이온 사이에 뭐가 성립하게 돼 있다? 질량 보존이 성립하게 돼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저 앞에도 써놨지. 그렇게 만들어진 짝염기는 뭘 할 수도 있어? 뭘 할 수도 있어? 가수분해할 수도 있어. 그럼 얘가 가수분해하면 어떤 꼴로 바뀌지? HF로 바뀌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더한 게 이 녀석이랑 2대 1의 비율로 성립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용해도의 pH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접근은 질량 보존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접근은 뭐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바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근데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조사하는데 누구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조사해야 돼? 누구의? 바로 저 용해 평형에 관여하는 음이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조사하냐면 이거. 구체적으로 쓰면 용해 평형에 관여하는 음이온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조사하는 거야. 다른 거 아니고 그 음이온 아시겠죠? 그러면 이따 얘 정의가 어떻게 돼? 그 녀석의 F-의 얘는 F-에 대해서 얘는 뭐예요? 짝 뭐? F-에 대한 얘는 뭐야? 짝산. HF에 대한 얘는 짝염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정의가 짝산 짝염기 분의 그 녀석의 비율. 알겠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금이 뭐야? 한 달 내내 얘기했듯이 얘는 몇 양성자성 산? 1양성자성 산. 그러면 H 플러스에 대한 몇 차 다항전개? 1차 다항전개.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대 여기에 있는 이만큼 이게 어디 있어요? 이만큼이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 있잖아. 여기.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쓰라고? 2배의 X2 플러스 농도.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F 마이너스를 얘랑 연결 지을 수 있지. 그러면 F 마이너스만 따로 뺐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음이온 농도를 어디에 집어넣을까? 이 음이온 농도를 어디에 집어넣을까? 바로 KSP에 넣으면 되지. 그럼 이 경우 KSP 정의는 어떻게 돼? 이 경우 KSP 저 시스템에서 KSP 정의는 어떻게 돼? X2 플러스 농도에다 뭘 곱해야 돼? 바로 F 마이너스 농도의 제곱이지. 제곱. 그래서 이때 요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라고? 얘를 이렇게 넣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를 열심히 정리해. 얘를 열심히 정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쟤를 넣고 제곱한 다음에 열심히 정리하면 요 자리에 X2 플러스 농도의 세제곱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그죠? 그러면 이 X2 플러스 농도, 이 X2 플러스 농도 이게 왜 중요해? 이 X2 플러스 농도가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할 Y 아니면 Z니까. 그 X2 플러스 농도가 H 플러스 농도가 뭐일 때 얼마, 뭐일 때 얼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X2 플러스의 농도를 따로 정리를 하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나누면 이런 꼴이 되겠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은 잘 봐.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7승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7승 넣으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7승 넣으면 여기에 뭐 되는 거야, 가빈아? 10의 마이너스 7승 넣으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표에서 찾으세요. 표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 넣으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7승 넣으면 이 값이 뭐가 되냐고? Y가 되고 4.9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Z.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구할 생각을 하면 3등급 떨어진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같을 때는 일반애를 풀어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항상 모든 문제에서. 뭔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실 봐봐. X, Y, Z를 따로따로 계산하라는 거야. 사실 이 묶음을 계산하라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묶음을 계산하는 거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우연찮게 금방 눈에 띄는 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의심이라도 해봐야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금방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걸 의심을 해봐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눈 딱 보면은 논리구조가 같네?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애를 구해서 바로 B를 계산하자. 이런 생각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차피
이만큼은 뭐야 그냥. 이건 다 뭐야 그냥. 어차피 이건 뭐야. KSP나 4KA 제곱. 이건 어차피 뭐야 그냥. 보긴 뭐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뭐야.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누기 해버리면 어떻게 나누기 해버리면. 나누기 해버리면 나가리가 되겠지. 이게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H 플러스 농도에 봐봐 H 플러스 농도에 1번 H 플러스 농도를 넣으면 얘가 뭐가 된다고? Y가 되는 거고 2번 조건에 H 플러스 농도를 넣으면 얘가 뭐가 된다고? Z가 된다고. 그러면 이걸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KA는 문제에서 값이 얼마로 주어 있어? KA는 문제에서 7 곱하기 마이너스 4승 7 곱하기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얘는 다 주어져 있거든. 그럼 1번에서 H 플러스 농도 얼마야? 1번에서 H 플러스 농도가 이거거든. 2번에서 H 플러스 농도가 얼마야? 이거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제 계산 테크닉을 사용을 하면 자 그럼 얘는 한번 봐봐. 요게 요 두 개 있잖아. 요 두 개. 이게 딱 계산을 하면 보시다시피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묶으면 얘하고 얘가 더하기가 돼. 그럼 49 더하기 7 하면 뭐가 되지? 56이 되지. 그러면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분의 56 10의 4승 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지.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둘은 더해서 이렇게 바꾼다 치더라도 이 둘은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둘은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 몇 배 차이나? 몇 배 차이나? 1000분의 1 차이 나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가리. 알겠어요? 나가리. 이거에 대한 1000분의 1이잖아. 나가리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7 나누기 56 하면 뭐 나와? 8분의 1 나오잖아. 8분의 1. 그럼 요거 나가리 되고. 그러면 8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의 3승이려나? 맞아요? 맞아? 맞지? 88, 64. 맞지? 오! 그러면 Z3승, Y3승이 4분의 1의 3승이래. 그러면 Y 나누기 Z가 값이 뭐란 얘기겠어? 4분의 1.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따 최종적으로 얘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X가 7이었고 그 다음에 Y 나누기 Z가 4분의 1이었으니까 28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과정은 뭐 약간 계산의 테크닉이 들어간 거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 이거를 지금 한 7, 8번 하는 것 같아.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서 일반회를 풀어서 계산을 마무리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오늘 풀어본 문제들 있죠? 이런 애들을 달달달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달달달. 그래서 오늘 내가 해줬던 얘기, 집에 가서 오늘 내가 입을 찢길 뻔했구나.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보기만 알겠니? 알겠죠? 가빈이 알겠니? 그렇지. 좋아.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다음 시간 언제야? 토요일이죠, 토요일. 토요일 오세요, 알겠죠? 윤지스 토요일 오세요. 저희 이제 가빈스 토요일 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